일단 중세건축 연표를 좀 간단히 보면은 그 제목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프레 로마네스크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대체로 한 750년경부터 850년경까지. 그 다음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은 다음에 900년경부터 초기 로마네스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거기 차례를 보면은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이 초기 로마네스크를 이끌어 가는데 약간의 시차는 있어요. 프랑스가 조금 먼저 시작되지만 대체적으로 한 1050년경까지 초기 로마네스크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기 로마네스크가 한 1560년, 6070년경부터 1150년경까지 마찬가지로 성기 로마네스크인데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성기 로마네스크가 진행이 되고 영국은 좀 특별나 영국하고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저런 초기 성기라는 그 분류가 좀 무의미하고 영국은 이제 그 대륙에서 형성된 로마네스크를 받아들여 가지고 대체로 한 1070년경부터 영국 노르만 양식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로마네스크 양식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대체로 이거는 영국은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 성기 초기 이런 구분 없이 대체로 한 뭐 1200년경까지 계속이 되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고딕으로 쭉 넘어가게 되는 이게 이제 중세 건축의 큰 연표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중세의 의미. 그래서 중세는 일단 로마 문명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문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물론 로마 문명도 있지만 로마 시대 때 생긴 이 로마 기독교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면은 초기 기독교, 뭐 초대 교회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는 기독교이되 조금 뭐 고전 기독교 이런 말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이되 이 로마 고전주의 내에 묶여 있었다라는 말이고 이게 이제 중세로 오게 되면서 비로소 기독교다운 기독교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1차 기독교, 특히 이게 물론 그 기독교 내부 사정을 보면은 그 교회사라든가 또 뭐 기독교 사상사라든가 이런 데서 보더라도 분명히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원전 6세기라든가 이런 때 이제 4세기, 6세기 이런 때 기독교 사상이 처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요때 12세기에 오면은 그 스콜라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사상이 이제 완성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내용도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교회사 기독교 사도 보면은 이 초대교회랑 중세교회는 많이 틀려요. 상당히 틀린데 건축적으로 보면 특히 그 차이가 두드러져서 요 로마 기독교까지를 1차 기독교 건축, 중세부터를 2차 기독교 건축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 건축 내에서도 중요한 분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럽 문명이나 기독교 문명을 바라볼 때 로마에 있는 그 초대 기독교 건물하고 프랑스에 있는 중세 기독교 건물하고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저 말은 상당히 많이 이제 다르게 되고, 그래서 중세를 정의를 하면은 문명사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서북 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대표 종교로 갖고 그 다음에 봉건 왕국을 봉건제도를 정치체제로, 농노제도를 경제체제로,
해서 대체적으로 뭐 한 800년경부터 한 1400~500년까지 계속된 문명을 우리가 보통 중세라고 정의를 해요. 중세는 다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초기는 1050년경까지, 그 다음에 중기는 1500에서 1300년, 후기는 1300에서 1500년. 근데 이거는 이제 문명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사를 얘기할 때 나누는 그 구별이고, 건축하고는 조금 일치하지가 않아. 초기 중세는 뭐 프레로마네스크 쭉 해서 거기 19페이지 보면은 그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를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초기 중세의 시작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읽어보도록 하고, 지금 2차 기독교 건축, 이게 이제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카롤링거 왕조. 이는 프랑크 왕국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굉장히 큰 나라예요. 프랑크 왕국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북 유럽이 이제 로마 시대 때 점령을 당했다가 로마가 물러나가고 최초로 서북 유럽을 통일한 왕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럽의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그 전신이 되는, 그 다음에 카롤링거 왕조를 샤를마뉴라는 한 사람이 대표를 해요. 이제 대제라는 말이 붙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제라는 말은 몇 명한테 안 붙어. 몇 명한테 안 붙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 가면은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런 식으로 갈라지면서 그게 이제 지금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탈리아는 로마 문명이었는데 이제 이탈리아라는 그 작은 나라로 이 국경선이 나중에 이제 최초로 형성이 되는, 물론 지금 국경선하고는 좀 틀리고, 그리고 저기는 워낙 전쟁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스트라스부르크가 독일 땅인가? 프랑스 땅이 지금 스트라스부르라고 부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도시가 제일 대표적인 예인데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선에 있어가지고 자고 나보면 딴 나라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변동이 심한데, 아무튼 대체적으로 지금 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 세 나라의 현재 국경에 근접한 이 국경이 나중에 이게 분리되면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서북 유럽의 최초의 통일된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중세 건축이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카롤링거 왕조는 정치사적으로는 751년에서 843년 이때를 의미하고, 건축은 약간 틀린데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이제 왕조였고요. 그래서 그 왕조의 지도, 프랑크 왕국의 지도가 그림 4페이지, 아니죠. 그림 20페이지에 거기 보라색으로 칠한 게 프랑크 왕국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쌍개념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로마 대 중세. 그 다음에 로마의 기반이었던 지중해. 중세의 기반인 서북 유럽. 그 다음에 땅과 하늘.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쌍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살펴보면은 로마 대 중세라는 개념. 이거는 결국 로마 문명. 건축으로 봤을 때 로마 건축은 기본적으로 석구조고, 그 다음에 바실리카 유형을 기본 교회, 기독교 유형으로 삼아서 진행이 됐고, 반면에 이 중세 문명은 이 서북 유럽,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지중해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 서북 유럽에서의 그 전통적인
건축 방식은 목구조 방식이죠. 목구조 방식. 나중에 뭐 잠깐 또 나오겠지만은 사진을 보면은 36페이지에 그림 27, 28 이런 것들이 그 서북 유목문명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 문명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바실리카 유형에 비해서 여기는 유기 구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실리카 유형은 한마디로 윤곽이 딱 정해져 있어. 이 건축적 형식과 윤곽이 정해져서 이걸 가지고 안으로 잘라 들어가는 방식이고, 이제 기독교 건축의 그 내용을. 유기 구성은 요만큼 시작하다가 이제 좀 살다가 필요해지면 이렇게 더하고, 또 뭐 이렇게 더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생명체가 커가는 거랑 같은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성인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어린애가 이제 커가면서, 그죠? 그 생육 과정,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 이게 유기성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게 전혀 이제, 서북 유럽은 황무지였으니까, 로마에 종속된.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서북 유럽이 중심지가 되면서, 이런 전통,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어떤 선례 문명,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중세도 이제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다는 들이대 이제 문명의 중심지가 서북 유럽이 되면서 서북 유럽 내에 이런 그 전통적인 건축 방식, 이게 이제 쌍개념을 이루면서 이게 하나로 통합되면서 중세 건축이 형성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림 1하고 조금 전에 봤던 그 목구조 36의 그림 27, 그게 합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고딕 건축에 그게 합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330페이지에 그림 503 같은 건축이 됐다라는 얘기야. 좀 감이 이제 이거 굉장히 매크로하게 큰 범위에서 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 1 같은 이제 로마 기독교 로마 건축 방식과 그림 27과 같은 그 서북 유럽의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이 합쳐지면서 그걸 석구조로 번안하는. 그러니까 축조 방식은 로마 석구조. 그 다음에 이 접합 방식은 목구조. 이 둘이 합해지면서 이제 그 중세, 그러니까 뭐 다발기둥이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가주망이라고 하는 그 중세 건축만의 독특한 시공술 이런 게 발달이 되면서 그 결과 그림 503과 같은 장면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본 거고, 근데 이때 이 통합이 이 로마적 연속성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로마네스크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 끄라는 게, 이건 이제 물론 영어 단어로 들어왔지만은 이 끄라는 게 불어에서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어잖아. 그죠? 뭐 부티크 뭐 이런 식으로 에티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답다란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로마네스크는 로마다운 건축이라는 얘기야. 중세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상관없어. 명칭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명칭이 나오게 되니까 실제로 영국 같은 데서는 20세기 중반 1950년경까지 건축사가들 사이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이름은 로마닉이라고도 많이 불렀어. 로마닉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제 문명이란 게 이렇게 그 이전 문명을 완전히 그 부정은 못 한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는. 특히 이제 이때 오게 되면 로마가 많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4세기, 5세기부터 이제 로마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침입을 받다가 대체적으로 근데 그 로마를 침입한 문명이 여러 곳이 있었어. 그죠? 로마가 워낙 광대한 영토였기 때문에 그 일단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침입을 당한 거지만은 침입을 한 민족 쪽에서 봤을 때는 로마한테 종속됐던 거를 되찾는 사실은 이제 독립운동 성격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침입은 여러 곳에서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게 특히 이제 서북 유럽, 그래서 중세 문명을 이뤘던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고트족, 뭐 반달리즘 하는 그 반달도 그 하늘에 뜨는 반달 말고 벤달리즘 할 때 그 벤달도 민족 이름이에요. 저쪽 중세 문명을 이루는 프랑스, 독일을 이루는 민족 중에 하나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쪽이 이제 서북 유럽이 이게 통일이 돼가면서 이제 로마 침입이 없어지면서 로마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 로마 그 침입받았던 4세기, 5세기 때 침입받아서 엄청 그 부사졌던 초대 교회를 이제 복원하는 업무를 벌이게 되죠. 로마 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또 이 프레로만스크 건축이 형성되는데 이제 중요한 뭐 모델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교황들이 특히 많이 이제 주도했고 파스칼 1세가 특히 두드러지게 저런 복원 작업을 주도한 교황이었고 그 사람이 복원한 대표적인 건물들이 24페이지 위에 보면은 파스칼 1세 카타콤을 발굴 정비하여 많은 성물들을 지상으로 옮겼고 뭐 등등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세 쪽에서 상당히 막막하지 이제 자신들만의 뭔가 건축 모델을 기독교 건축을 이제 형성을 해가야 되는데 맨 땅에 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1차적으로 이제 로마 쪽에서 이런 복원 작업을 벌이면서 큰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예요.